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모든 게 완벽해서 만난 지 5개월 만에 청혼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5개월도 안 돼서 이 아내와 밥 먹기가 싫어졌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내가 밥 먹을 때 내는 쩝쩝 소리 때문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쯧쯧 겨우 그거 가지고? 아니면 쯧쯧 그거 참 듣기 싫지? 아니면 쯧쯧 그거 참 말하기 어렵지? 9월 5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그리고 방송인 김묘성 대중문화 전문기자 이렇게 5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도 지금 정신이 없지만 요즘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어제에 이어서 이탈리아 베니스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열리고 있는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기에 배우 이병헌 씨의 아내가 이민정 씨 함께 가 있는데 그쵸? 성당에서 찍은 사진 때문에 논란이 됐었죠. 맞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기로 했는데 바로 저 사진,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해당 사진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민정 씨가 별다른 입장이 없었는데 네.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 해명 내용을 보면은 네. 이곳은 성당이 아니라 몇백 년 전 성당이었던 벽을 다 살려내서 호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사장 겸 레스토랑입니다. 즉 현재 종교 장소로 쓰이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는 전 기독교 신자이고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재단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게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주의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아니 혹시 최진봉 교수님은 네.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13년간 이제 생활하셨잖아요. 네네. 뭐 제가 이제 저런 해외여행 뭐 별로 안 다녀봤지만 혹시 미국도 뭐 미국은 주로 이제 이 가톨릭보다는 기독교가 많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개신교. 맞습니다. 근데 혹시 미국도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이 교회 건물을 이 레스토랑이나 호텔로 개조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가끔. 그래요? 근데 이제 유럽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그걸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일부러.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술집이든 아니면 뭐 바든 이걸 이름을 철치라고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일부러.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유럽이 훨씬 많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신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운영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를 판매를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 장소를. 근데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걸 사서 술집을 하거나 아니면 바를 운영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네. 그 이미지를 계속 살리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아까 제가 마케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전략으로 성당이나 교회들이 그러니까 매매가 돼서 술집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민정 씨가 자신이 논란됐던 사진에 대해서 해명글을 올렸다는 기사가 나서 저희 제작진이 SNS를 막 뒤졌더니 안 올라왔던데 하고 봤더니 원글을 수정했어요. 근데 보세요. 저기 보시면 불편함을 안진용 기자님 제가 꼭 이상한 데에 또 꽂히는지 모르겠지만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느낌표 3개 팍! 그다음에 앞으로 더 주의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4개 팍! 혹시 기분 나쁜 걸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떻습니까? 이런 것 갖고 트집 잡냐? 혹시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요즘 이모티콘 세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러한 문구 하나하나 그리고서는 느낌표냐 물음표냐 이걸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하는데 네. 사실 이민정 씨 역시 저렇게 올리면은 또다시 해석이 들어갈 거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하. 제가 생각을 해보건대 네. 이민정 씨가 평소에도 굉장히 씩씩한 좀 굉장히 남성적인 털털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했다는 거 볼 수도 있고 자 근데 맥락을 좀 봐야겠죠. 네. 앞서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던 건 종교 시설에서 저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상대방 문화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비판하는 사람 역시 맥락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저것이 실제로 어떠한 성당, 현재 종교시설로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맹목적인 비판을 내놨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곳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고 현재는 레스토랑이고 행사장으로 쓰이는 곳이다라고 해서 해명을 했고 자 이렇듯 이런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비판을 쏟아낸 거에 대해서 일단 나도 조심을 하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의미에서 느낌표를 여러 개 찍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우리 보통 이제 이 카톡 대화할 때도 그냥 네 한 게 아니라 넵 하면 뭔가 저기 각성하는 듯한 느낌도 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김묘성 기자님 제가 또 이상한데 그 꽂힌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보통 우리가 네티즌 수사대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저 사진 배경 예수상 배경 사진 나왔을 때 지금 우리 국내 네티즌들도 이건 좀 뭔가 이 바람직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네티즌 분들도 이거 정말 뭐 천주교 모독한 거다 막 그렇게 반응 달았다는데 네. 저곳이 호텔 예전에 오래된 성당 벽을 살려서 지금 호텔의 행사장 겸 레스토랑을 쓰고 있다면 네티즌 수사자들 중에 한 분은 여기 진짜 그 호텔인데 그런 분이 왜 한 분도 없어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그러게요. 사실 이걸 요즘에는 핸드폰을 꾹 누르면 그것을 캡처해가지고 장소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도 많이 그죠?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딱 봤을 때 비난의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지니 그것을 맥락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일단 좀 섣부르게 비난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느낌표 3개, 느낌표 4개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씩씩하게 각성의 의미로 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민정 씨가 조금은 불쾌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호텔이었고 이건 행사장이었는데 여러분 너무 섣부르게 이렇게 저를 비난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걸 표현하는 것 또한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논란은 이런 입장으로 일단락이 될지는 또 봐야겠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욕하기 또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 거기가 호텔인 건 알겠어. 근데 그거 왜 또 이런 거야? 뭐 또 다른 걸 또 트집 잡지 않을까 또 생각되는데 한번 그냥 사그라들기를 좀 이쯤에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허. 미국 캘리포니아인데요. 결혼식 피로 연장인데 이곳에서 아주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 모습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신랑과 신부는 물론이고요. 결혼식장에 이렇게 참석한 하객들까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축제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딱 한 명, 지금 화살표 쳐 있죠. 이 남성은 춤을 추지 않습니다. 무언가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바로 축의금이 담긴 상자거든요. 어머머. 그러다가 이렇게 도둑쥐처럼 축의금 상자를 들고 냅다 도망을 칩니다. 어머나. 저 상자에는요.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피로 현장에서 90분 정도나 있던 이 남성은요. 하객인 척 아주 태연하게 직원에게 술을 주문하기도 했는데 어허. 축의금을 훔친 다음에 미리 준비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SUV 차량을 타고 현장을 달아났습니다. 와 대박 사건이에요. 지금 저기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감 잡으세요. 미국이다? 그러면 또 질문이 누구한테 갈까 알 거예요. 미국에서 13년간 사신 최지봉 교수님. 네네. 아니 보세요. 근데 지금 뭐 미국은 좀 축제 분위기로 결혼식 뭐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네네. 제가 눈길 가는 게 미국도 축의금 내요? 내긴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좀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그러니까 물론 저 지금 장면을 보면 제가 좀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있을 때 모습은 약간 달라서 제가 지금 약간 그런데 13년 사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런 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결혼식을 하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저 두 분은 어느 문화에서 이제 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에서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진 않고요. 정말 친한 사람들만 불러서 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식이 시간이 길어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1시간 안에 끝내는 게 아니고요. 행사들도 많고 그래요? 피로연도 이제 이거 오래 하고 이래서 네. 그리고 이제 저렇게 통을 넣고 돈을 받는 경우는 저는 없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아하. 그러니까
뭐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정말로 축하해서 축의금을 줄 수는 있지만 저분들 한국계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계는 아니라고 보이지만 또 네네. 여러 문화들이 있잖아요. 아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다문화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받고 이러진 않고요. 저것도 아마 결혼식장 앞부분에 놓고 자유스럽게 누가 넣고 싶으면 넣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위치를 보면 상당히 앞쪽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걸 이제 들고 도망을 친 건데 네. 대단히 근데 지금 본질이 근데 지금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하는 바람에 지금 네. 저희가 본질은 저 못되는 걸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아직 못 잡았어요. 어머나! 못 잡고 있는 상태고요. 저 영상을 근거로 해서 경찰은 남성을 찾기 위해 수사를 나섰다고 하는데 어허.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어떻게 미국 좀 급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될것 진짜, 같아요. 진짜. CCTV 도 더 많이 설치하고. 우리 경찰 좀 실력을 보여줄까요, 진짜? 그래야 될것 어쨌든 같습니다. 저 못되니까 잡혔다는 소식 좀 들려오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허. 일본에 가볼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맛집도 많고요. 그런데 관광지 구경은 하지 않고 묘지를 찾은 호주 관광객이 있습니다. 묘지를 찾아서요, 기이한 행동을 벌였다고 하는데 역시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호. 묘지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한 남성. 그러더니 묘 앞에 앉아서 느닷없이 이렇게 책을 읽고요. 토끼 모양의 조각상도 만집니다. 이어서 묘지 앞에 놓인 술 한 캔을 이렇게 원샷을 하고 어머나. 그러고는 빈 캔을 아무렇게나 던져버립니다. 어허. 몰상식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른 날에도 다시 나타나서 묘 앞에 있는 맥주 캔을 집어들고 벌컥벌컥 마시죠. 그러더니 묘에 건배까지 하고요. 심지어는 본인의 담배 2대를 이렇게 X자로 내려놓기까지 합니다. 어허. 관광을 하러 온 건지 난동을 부리러 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딱 봐도 어떤 뭐 저 사람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기행, 참 기이한 행동하고 있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왜 이랬는지는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돼가지고요.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또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인 고인들이 묻혀있는 곳에서 이런 기행을 벌이다 보니까 좀 무시당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게 분묘 손괴죄라고 해서 당연하지만 이것도 가족들이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처벌해야 된다.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랬는지 밝혀내야 된다라는 여론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고요. 어허. 그래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요. 진짜 저 고인을 욕되게 한 것도 있지만 그 유족들한테도 또 아픔을 줬으니까 다 처벌받기 바랍니다. 오늘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딜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바로 튀르키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허.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튀르키예 북부 해안에서 고급 요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영상으로 그 사고 장면을 네네. 보시죠. 진수식을 마치고 첫 항해를 나서는 요트 한 대 모습입니다. 네. 얼마 가지 못해서 서서히 중심을 잃기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아이고, 아이고.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죠. 어머머. 그대로 기울어져서는 점차 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모습 아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요트는 바다에 들어간 지 15분 만에 무려 25분밖에 되지 않아서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저기에는 지금 사람들 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탑승객들 빨리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요트라고 하는 게 원래 좀 호화 물품이잖아요. 인근에 있는 조선소에서 5개월여 동안에 이제 이 건조를 마치고 나서 이날 처음 물에 띄운 것이었습니다. 이 제작 비용만 해도요, 미화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억 원에 이르는 고급 호화 요트였습니다. 이 현지 시각 지난 2일 튀르키예 북부 해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네. 이제 물에 띄우고 나서 겨우 15분 만에 저렇게 처음에 물에 들어간 호화 요트가 그냥 넘어지고 만 것이죠. 어허. 근데 이 지금 요트 안에는 선주, 선장, 승무원 2명 이렇게 네.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안에서도 뻔히 보이는 가까운 곳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되니까 배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물로 뛰어들어서 해안가로 무사히 탈출은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 선박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선박 설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네. 그냥 일견 보기에도 우리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배가 좀 무게중심이 너무 위에 있지 않나? 그렇죠. 좀 꼰들꼰들하게 보이는 그런 면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 네. 튀르키예 당국에서는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경위 조사도 할 겸 또
배가 이제 물속에 이미 잠겨버렸기 때문에 네. 이 배를 어떻게 하면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인양 방법에도 좀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저 바다 이제 요트가 전복되면서 침몰되면서 기름 유출로 혹시 오염되지는 않을까 또 걱정됩니다. 자, 지금 시각 이제 6시 6분이 딱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